예, 건설교통위원회 허식입니다. 300만 인천 시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법치, 인권,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영원 의장님과 이호상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여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인성 함양, 역사관, 가치관, 인생관, 국가 간 확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여 교육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도성훈 교육감님과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성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 부대에 들어와가지고 교육감님 이렇게 마주친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미리 그 사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질문 말고도 한 두세너 가지 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이제 그 노조하고의 단체 협약서에 대한 그 검토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 협약이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사 간에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하고 노동조합 간의 단체 협약이 했어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이 위에 있다. 그런 거고 여기도 보면 단체 협약 시에 침해 대상자가 지금 국가 혹은 이제 국회,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교육감, 학교의 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그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한 것이 4개 단체하고 했는데 교육감님하고 근거 법령은 총 42개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법령, 조례, 규칙, 규정, 예시, 기준, 약관 등이고 판결, 판례까지 해가지고 해서 노조하고의 단체 협약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그 인천시 교육청하고 노동조합 간 단체 협약 개정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전국 교직원 노조, 그다음에 인천 교사 노조, 인천 전문 상담 교사 노조, 교육 공무직 노조 이렇게 4개의 노조에 대해서 그 122개 항목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요구한 바가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각각의 노조에 대한 교섭 현황인가요? 아니,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교원노조 단체 협약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전교조하고는 25년 2월 20일 날 2년 유효기간으로 해서 482개항의 협약을 맺게 됐고요. 인천 교사노조하고는 22년 4월 8일 날 1년으로 맺어서 305개항에 매년 자동으로 갱신 중에 있고요. 또 전문 상담교사 노조도 2020년 7월 28일 날 맺어서 2년 유효기간으로 해서 역시 69개항이 자동 갱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노조는 22년 2월 8일 날 전국 학비노조,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전국 여성노조 이렇게 3개 노조가 147개 항에 대해서 현재 단체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질문을 좀 드리면요, 이게 유효기간이 그 2년도 있고 인천 교사노조 같은 경우 1년으로 돼 있고 나머지 이제 전문 상담 교사라든가 혹은 교육 공무 직원 노조라든가 좀 다 2년 돼 있고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노조와의 협의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인천 교사 노조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하지 혼자서만 이렇게 1년으로 하는.
그거는 뭐 교사 노조의 의견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 조항수도 보면은 482조, 305조, 69조, 140개 해가지고 전교조의 조항수가 제일 많아요. 482개. 그다음에 인천교사노조가 305개. 제일 적은 게 전문상담노조가 69개고 또 고무직원 노조 같은 경우는 147개인데 이것도 다른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게? 그거는 뭐 노조의 규모도 있고요. 예. 그 노조에 따라서 발굴하는 그런 내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 조항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저 4개 그 노조의 각 그 노조원 수를 좀 아세요? 그건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공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별도로 이제 요청을 하시죠. 그다음에 방금 이제 그 금년도 2월 20일 날 개정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내용 개정 내용에서 보면은 지금 법률 위반이 지금 전교조하고 한 것이 지금 보면 작년에 제시한 내용을 보면은 법률 위반이 4건이었었고 그다음에 과도한 인사 경영 개입 등이 45건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총 보면 55건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법률 위반에 대한 거는 전혀 개선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 이유는 뭐예요, 이게? 글쎄요, 누가 법률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이제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한 것은 법률 위반이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그런 그 법률 위반의 판단을 한 것인지 저희들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에서 판단한 것을 가장 우선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시겠죠. 근데 이제 작년 6월 달에 교육역량지원국장하고 일문일답 할 때 그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노무법인에서 했던 내용을 갖고 이제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122개의 항목이 지금 이제 법률이라든가 뭐 과도한 인사 경영 등에 들어있는데 이때도 보면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적용하는 그 법률은 한 10개 정도 든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근거법률 총 42개로 해가지고 노무법에서는 하는 전문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장님하고도 이제 사전에 상의했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인천교사노조라든가 전문상담교사노조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할 때 좀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잘못되라는 게 아니고 너무 과도한 거라든가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와 관계된 법률 외의 것도 많이 관계해가지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좀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노무법인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법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A라고 얘기를 했으면 B 노무법인에서는 또 C라고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국가 공식적인 기관인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체 협약을 맺을 때도 문구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 결과도 거기다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위반 사례가 없다 이렇게 나온 부분을 저희들이 존중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교육감님이 직접 사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률 위반이라든가 뭐 다른 조례라든가 뭐에서 문제가 생기면 검토할 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라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국장님하고도 했지만은 올해 직접 이제 교육감이 신규 좀 쓰시라 그런 말씀에서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향후 추진 방향도 지금 120건이었는데 지금 지금 이제 개선을 노력하겠다 하는 거는 이제 이게 30개밖에 안 돼요. 25%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아까 30개라고 하는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에서는 법규 위반 없다 이렇게 된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그걸 존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넓어서 또 오해할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화 기기 및 기기자재 관련인데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보화 기기의 경우에 지금 해킹 위험 있습니다. 해킹 위험 인터넷을 활용해서 보안에 취약한 정보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나이스라고 하는 것이 처음 도입될 때도 예. 정보 인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입이 됐어요. 예. 그 아이들의 정보가 굉장히 많은 항목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킹이 됐을 때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디지털 세계화 되면서 그 정보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이렇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 판단을 하고 예. 항내망 보안 시스템을 상시 운영 중에 있고 예. 또 보안 위협 관련된 국정원이나 교육부 사이버 안전센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그런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킹의 위협 등에 대한 정보 보안 문제는 저희들이 항시 그것을 전제로 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보화 기기 및 기자재 구매 시에 이 규격화, 그다음에 단체 구매, 그다음에 AS, 그다음에 보안 감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공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생 노트북이라든가 뭐 스마트 패드 또 충전 보관함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청에서 최적의 사양이나 규격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일괄 구매 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규격이나 사양 표준화가 가능한 물품들 그리고 예산 절감 효과가 큰 물품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 구매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통합 구매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아니면 개별 구매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통합구매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판단하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구매위원회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시죠? 예. 제가 의장이었을 때도 보면은 이 규격화가 안 되니까 각 그 학교마다 그냥 다 따로따로 다 올라오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품목이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격화 시키고 그다음에 통합구매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 물건 사양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와는 별도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과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 통합의 첫걸음을 뗐고 그다음에 늘봄학교, 그다음에 융복합 고등교육, 그다음에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대를 마련했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게 현재 우리 인천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좀 계획이 내려온 게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늘봄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유보통합 문제는 예산이 과연 제대로 다 넘어올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 3법 통과가 먼저 되고 또 지금까지 연구된 예산이 온전하게 전이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개선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뭐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저께 신문을 좀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부를 폐지하겠다 그래가지고 교육부 기능 축소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지금 미국도 좀 편향 이념 교육의 발신처가 교육부라고 하면서 이제 탄생부터 죄가 많은 나라 관점 아래서 미국의 출발을 독립선언이 아니라 독립선언이 1776년이었죠. 노예 상륙에서 찾는 역사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반민족 세계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려서부터 동성애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쳐서 성별이란 개인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다음에 평등 지향 방침에 따라 가지고 학력이 저하돼서
미국의 초중등 학력이 거의 최하위권이다, 전 세계에서. 그다음에 교육부 예산은 단기간에 600%가 증가하고 워싱턴 DC 전역의 건물을 빌어서 공무원들을 고용하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또 이제 교사 노조 편의를 봐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들은 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네. 가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역사와 그리고 교육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고 저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지금 이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니고 무슨 뭐 식민지 무슨 옛날부터 중국의 식민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꾸 교육을 시키니까 그다음에 고대사도 없애고 이러니까 거기를 단군 조선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군 신화라고 바꾸고 치우천왕이 있던 붉은 악마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그 환웅 시대 때도 완전히 없어가지고 지금 역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 교육이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조원 교사 노조가 해서 노조원이든 아니든 우리 선생님 잘 돌보겠다 하는 말씀도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의 성전환 수술을 돕는 거를 이제 막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교육부를 이제 기능을 축소하고 궁극적인 교육부를 폐쇄하겠다 그랬는데 어저께 그 유정복 시장님도 개헌을 주장하면서 수험생을 1등부터 50만 등까지 서열하는 국가 관리 시험 관리 제도는 대학 자율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이제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입시가 마치 교육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 교육으로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서열화 교육이 유효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회의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바뀐 게 너무 답답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 고교학점제도 아이들의 다양한 잠재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선택권을 넓히겠다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28년까지는 그렇게 변별력이 담보되는 그런 입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31년도 입시에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수능 체계가 어떤 자격 고사화 한다거나 그냥 일정한 그런 수준에 되면 학업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된다거나 또는 대학을 서열화하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없애고 서울대를 10개를 만들든가 뭔가 이렇게 대학의 그 혁신적인 변화들이 빨리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아까 그 역사 왜곡이 좀 심하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당서기가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국내 사학자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얘기했었는데 이만큼 우리나라 일본의 역사 왜곡도 그렇고 중국의 동북아 역사 왜곡 동북공정에 대한 것도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작년에 국사 교과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글쎄요, 허식 의원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관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역사관이라는 것은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런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우리 학계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상돈 부교육감님도 한번 질문했었는데 올해가 단기 몇 년인지는 아세요? 서기는 2025년이고 단기로는 거기다 2333년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달국에 있었던 배달국의 신기 그다음에 한국에 어쨌든 환기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이런 고대사들이 그나마 단기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단군 조선인을 단군 신화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상식적이었고 그다음에 했던 것들이
신하로 바뀌면서 고대사가 그 왜곡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그 식민사관 그다음에 중국의 동북공전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자꾸 굳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교육감님께서 이제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 왜곡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 뭐 음력을 사용하다가 양력을 사용하는 그런 그렇죠. 경우도 예. 이렇게 또 뭐 그 나름대로 통치할 때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달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는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른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작년 3월 달에도 제가 그 교육및 학예 질문에서 1인 1악기 및 오케스트라고 소개하는 거, 1인 1스포츠 클럽, 그다음에 영교시 체육 활동, 그다음에 요관하고 존댓말 쓰기 및 인성교육, 그다음에 민족사관학교나 국제학교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교 수 만들고 담장 업무고 남심기 이런 중정 1분 이상 했었는데 그 지금 진행되는 거 좀 뭐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읽어쓰기 기반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중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올바로 교육이 바로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이고 예. 그러한 인성과 시민성 함양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올바로 배움터라고 하는 그런 인성교육센터를 지금 만들고 거기에서 친절, 화합, 역지사지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예. 또 효와 예절 이런 교육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도 하고 또 강사분들이 학교를 찾아가서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 뭐 1인 1학기라든가 1인 1스포츠, 1인 1예술, 1인 1외국어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111 프로젝트라고 하는 1학교 1인 1스포츠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거는 전국에서 좋은 사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가는데 체육 활동을 통해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1인 111 프로젝트를 스포츠뿐만 아니라 또 예술, 또 악기라든가 또 외국어 이런 분야까지도 좀 통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인천에서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1인 1악기 이상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2개 이상 하는 학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어는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영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하나는 꼭 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교육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 이상준 부교육감님 이렇게 부임하시고 계속 저하고 이제 그 이렇게 시정 질문 계속 했어요, 그죠? 네, 이제 고맙습니다. 진행되는 사항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인천의료원에 청소년 전용 정신 병실을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작년부터요.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인천시와 인천의료원과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고요. 예. 일단 협의가 조금 이제 검토할 사항들이 좀 있어서 우선 민간 병원과 협력해서 그 청소년 전용 병실을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그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됐어요. 3월 13일에 통과됐는데 이 법률에서 보면은 이제 18조에 의해 보면 학생의 정서, 행동 지원 등의 조항이 신설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행정부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MO를 시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은천의료원하고 MO를 체결해서 빨리 큰 틀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건 또 이제 협업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빨리 하자 이렇게 제안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답변했는데 우리 이제 부경감독 의원 어떠셔요? 예, 의원님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된 것도 청소년 자살 문제가 더 이상 이제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고요. 특히 청소년 자살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기관, 지역이 협력해서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의원과 병원과 협력해서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체계를 구축하는 작은 첫발을 내디뎠고요. 아울러서 인천시와 또 인천의료원과 협력해서 아동 청소년 전용 병실을 우선 구축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내용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공식화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극단 선택하는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좀 도입해보자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관 부서에서 아마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학교랑 협력해서 아이들의 명상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신 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화도진 도서관 증축 관련인데 여기에서 보듯이 이제 이 부분이 현재 이제 도서관 부지고 그다음에 땅은 인천시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건물은 이제 교육청에서 지은 거고, 그다음에 이 앞에 화단도 있고, 이쪽에 이제 경로당이 있어. 이 부분은 또 이제 구청 땅이고, 그래서 이게 3자가 협의가 돼야지 여기에 작년에 구상하신 대로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여기서 이제 도서관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이거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진행은 잘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도진 도서관 인근 경로당 부지가를 포함한 도서관 증축과 관련해서 현재 시설 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증축과 관련해서 인천시 소유의 도서관 부지와 관련된 협의를 인천시와 진행 중에 있고요. 동구와는 경로당 부지의 무상 사용 허가와 연구 측정물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큰 틀에서 어쨌든 MOU를 또 빨리 3자 그러니까 인천시 교육청, 시장, 교육감, 그다음에 동구청장 해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또 세부적인 건 또 세부적으로 진행해야 이게 이제 실무서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충돌이 없이 잘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MOU를 언제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MOU 체결의 구체적인 시기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다만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MOU 체결 이후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화도진 도서관 개축을 위한 큰 세 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합의가 전제가 되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동구와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권 의원이 어저께도 이제 유 시장님 앞에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도진 도서관하고 인천의료의 청소년 전용 병실 만드는 거. 그 이유는 이제 시도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것도 좀 관심 갖게 보시라 하고 일부러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교육기관이 못지않게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거기 따라준 예산이라든가 혹은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진행되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민참여 예산 관련인데 지금 이제 시에서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을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번을 해가지고 민간 위탁이라든가 혹은 민간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경찰의 수사 의뢰까지 했어요. 이게 경찰 수사 의뢰라는 건 이제 거의 뭐 고소급이 되는 건데 경찰에서 이제 수사 의뢰 진행하고 있는데 또 민간 시민단체에서도
수사를 빨리 좀 진행하라 해가지고 수사 촉구 결의서도 내기도 하고 그걸 이제 경찰청에다가 제출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그 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벌써 2차를 지난주에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에 대한 그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짚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시정 질문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 진행 사항이라든가 혹은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주민참여 예산은 아시다시피 이제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예산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주민 친화적인 예산 집행 과정을 완성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더욱 살려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한다는 데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 교육청의 주민참여 예산 구조를 보면 예. 시와는 좀 다른 구조로 가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은 민간 보조금 위탁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른 예산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되 그것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일반 사업과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 사업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 자체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부터는 좀 더 이 부분을 강화해서 종합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장성 등을 분석해서 그 결과 또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다른 일반 예산 사업과 마찬가지로 감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결과 보고서를 2023년까지 했는데 이거는 감사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자체 점검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냥 네네. 하는.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하지만 일산적인 이제 점검을 한 다음에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거나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본 의원님 보기에는 이제 감사를 해야 돼. 교육청 감사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교육청에서 감사해서 감사 보고서 나와야지 자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진행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문제가 없다 해가 결과 보고서 올리면은 그 객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객관성이 있는 거고, 뭐 주민참여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진행했던 게 1,450억입니다. 그게 주민참여 예산의 금액이.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서 전혀 문제 없다고 그렇게 지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해보니까 이게 1차 감사 해보니까 법률, 조례, 뭐 그다음에 예규, 뭐 규칙, 규정 다 하고 뭐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오죽하면 경찰에다가 수사를 했겠어요.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자체 점검뿐 안 되고 교육청 자체에 있는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 보고서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엄격한 집행 과정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업 규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천의 경우에 25년 사업 규모가 주민참여 예산의 경우에 5건 24.7억 원으로 그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예산 감사 프로세스와 동일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거나 위협한 상황이 발견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엄격한 감사를 실시를 해서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년 거는 이제 뭐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지난 것들 24년 24년 거고 23년, 22년 이게 2018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그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번 해서 결과 보고서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본의원한테도 별도로 보고하고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예,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아직 감사 단계에 돌입할 만큼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을 하고 필요시에 감사의 필요성 여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이미 감사를 했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이거 교육청도 어쨌든 그 자체 감사를 실시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시와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 그 집행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감사에 차관할 수 있는 그 요소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교육청은 좀 낮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시 말씀드린 예산 규모만 봐도 2024년에는 11건 24억 원 규모였고요. 23년에는 8건 10억 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그러니까 비교적 주민참여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집행 부분에 있어서 민간 보조금 사업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패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 고리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감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2012년 여러분, 금년도 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성공 시대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교육시적에 맞는 주요 정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성훈 교육감님과 이상돈 부교육감을 비롯한 약 1만여 교육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실 당부드리면서 이상 학교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